네, 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지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것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최대의 격전지인데요. 이 격전지에 뛰어든 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을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승민입니다.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출마의 예. 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말 정치를 두고 23년째 정치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근데 경기도가 제가 정말 경기도민들, 경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제일 많고 또 제일 어려운 곳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그냥 좀 대놓고 두 가지 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의 지금 출마가 과연 그 의원님의 이제 원칙적인 정치하고 부합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는 그 대선 경선이 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었죠. 저는 원래 대선에서 지고 나서 이제 정치를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제가 은혜를 입은 걸 갚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도중에는 뭐 우리 윤석열 후보님, 당시 후보님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데 제가 생뚱맞게 손들고 정치 그만한다 이러기가 좀 그래서 최소한 도와드리고 그리고 대선 끝나면 제 결심을 국민들께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날 무렵과 끝난 직후부터 이 경기도가 우리가 국민의힘 윤 후보께서 당시 46만 표 5.3% 포인트를 졌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는 제일 크게 진 데죠. 그래서 주변에서 정치를 같이 하시던 분들, 지지자들 또 지지자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지사를 당신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무슨 뭐 자리를 탐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 후보 전 후보께서 4년을 이끌어오던 이 경기도정을 경기도의 책임을 한번 맡아봐라. 그래서 그 평소에 주장하던 개혁 보수 정치 그걸 여기서 한번 정말 따뜻한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한번 당신을 한번 던져봐라. 이런 권유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선 끝나면 정치 그만하겠다는 말은 번복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출마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선거에 임하고 만약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4년 동안 정말 경기도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제 모든 걸 다 불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발판이 되는 또 다른 출발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생각이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 도지사 당선이 되면 그러면 4년 동안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를 정말 더 나은 경기도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니까 제가 그 일을 잘 하면 그러면 저한테도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도전이 있을 수 있다. 그 일을 못하면 뭐 경기도에서도 평가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어떤 유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번에 우회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평생 정치 활동을 대구에서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대구시장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았을 때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일, 뭐 중앙정치라 표현해도 좋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깊었고 그래서 대구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권유를 여러 차례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 이름이 나왔는데 저는 아주 뭐 단호하게 제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대선 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때도 당에서 제 이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저는 대선만 준비하겠다, 전념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정계 은퇴냐, 경기도의사 출마냐 딱 이 선택이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게 아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던 대구라는 그런 연고나 지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치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게 저의 원칙이었다, 기준이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경기지사 도전 선언한 이제 민주당 소속 분들을 쭉 이제 릴레이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까지 나냐면 경기도에 세금 한 푼 내지도 않은 분인데 어떻게 경기에 출마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하신 분께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니까 네. 제가 16년 이상 경기도에 세금을 내왔던 사람이니까 그건 뭐 그런가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친한 분들 많죠.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그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가장 격하게 경쟁할 때 그때 그 이재명 후보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정성훈 의원님이나 예. 박광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유승민을 같이 가겠다. 아주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분이다 이러면서 저를 엄청 비행기를 태워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저를 비행기를 태워 주시던 분들께서 지금은 그 연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고주의라고 이럴 때 그게 상당히 좀 이 낡은 시대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서 제가 일을 잘할 수 있고 경기도민들께서 저 사람이 경기도의사가 되면 경기도가 정말 깨끗하고 더 밝게 활기차게 달라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뭐 자격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세금 1원 내봤는지 모르겠다고 한 그 발언의 주인공이 김동연 대표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 김동연 대표께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또 한마디 더 하신 게 뭐냐면 예. 본인이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서 의원님과 비교를 했는데 예. 의원님은 사실은 어떤 뭐냐면 현장 경험이 없지 않느냐 예. 이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평생 경제 현장에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방문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저는 경제학과에 입학해서부터 거의 뭐 19살에 지금 60이 이 나이까지 평생을 그냥 경제만 들여다본 사람이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분하고 다른 건 이런 걸 겁니다. 그분은 이제 위의 지시를 따르는 경제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이고 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늘 제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경제도 결국 정치거든. 정치가 경제거든요. 그 특히 정치 영역에서 정치 경제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같은 경제라도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그분은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사실 책임자거든요. 부동산 실패, 일자리 실패 그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께서는 왜 너무 청와대 지시만 따르다가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린 데 대해서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 내로 돌아가서 예. 지금 김은혜 의원, 네네. 그러니까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예.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을 그 따로 떼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바로 인수위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예. 김은혜 의원의 어떤 출마에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담긴 이른바 윤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좀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출마 선언하고 그날 저녁에 당선인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그래도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윤석열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통화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다른 후보님들 계시니까 저만 뭐 돕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셨고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그때 서로 뭐 또 열심히 돕고 그때 당선인께서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드렸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제 출마 결심하시기 직전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뭐 경선이 있을 수도 있고 우선 공천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예.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 공천 말고 우선 공천이 뭐냐? 예. 질문했더니 이게 아마 이제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이걸 우선 공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이 아마 규정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또 갈 수 있다고 혹시 내다 보십니까? 저는 경선에서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든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든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저는 뭐 전략공천이다 추대다 이런 거는 아예 바라본 적도 없고 또 우선공천도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의원님이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도정 심판이라는 성격도 있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 4년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일자리든 복지든 부동산이든 교통 문제든 뭐든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잘해왔던 거는 그대로 계승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예. 그거는 개혁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원칙을 가지고 뭐 이재명 지사 4년을 보고 계승할 거는 계승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혹시 꼽으시는 게 있습니까? 특정 학교에서? 예컨대 기본 시리즈 같은 거 하면서 저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다, 기본주택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사실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부동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 또 당시 우리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 이런 분들 중앙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책임이 크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경기도의 GH라고 그 경기도 경기개발공사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지사가 토지와 주택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 중에 주택, 교통,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할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저 정책 공약을 차별화해서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수사가 우선이겠습니다만 만약에 경기도 지사가 되신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수사 결과가 뭔가 부족하고 논란이 된다면 다시 들여다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늘 저는 모든 일이 원칙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대장동 의혹이든 또 법인카드 문제든 저는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드는 그런 일이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는 사실 경기도만이 할 문제는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 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과도한 정치보복을 했던 게 저는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예. 검찰과 경찰 공권력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게 다 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 당연히 들여다보고 책임 문제 또 이 잘못을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예. 법인카드를 도지사 부인이 쓴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도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경기도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도지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워낙 경제 전문가시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에 대해서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점에서 무난한 보세요? 인사라고 무난한 평가를 하고 인사. 그분이 경제 산업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일을 해오셨고요. 예. 또 통상 외교 쪽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옛날부터 알던 분입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과거에 요직을 두루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대놓고 그 총리 인준 동의안에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